안녕하세요. 속담 중에 여자 팔자는 뒤움박 팔자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저는 그 속담이 전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번에 있었던 일 때문에 정말 팔자는 알 수 없는 거구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답니다. 이곳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보면서 제 사연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보내게 되었어요.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의 결혼 생활은 딱 10년이었습니다. 결혼할 당시 친정은 가난한 집이었고 시댁은 점포를 운영하면서 생활을 하는 평범한 집안이었어요. 사실 결혼할 당시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집안 환경 때문에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시댁에서는 의외로 반대 없이 저를 받아주셨죠. 그때까지만 해도 전 좋은 시댁을 만났구나 생각을 했지만 결혼을 하고 보니 시모는 그걸 빌미로 자신은 좋은 시어머니, 좋은 시댁이라는 걸 항상 강조했습니다. 예, 상은아, 너는 얼마나 좋은 시댁을 만났는지 아니? 솔직히 너희 집 가난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그런 친정이랑 사돈 맺는 게 어디 쉽니? 우리나 되니까 너희 집이랑 사돈 맺는 거지. 얼마나 좋은 시댁이야? 희철이 정도면 훨씬 좋은 처갓집 만나서 결혼 생활할 수 있었던 건데 우리는 돈이 많은 집보다는 만만한 집안이 좋으니까 허락한 거야. 알지? 너네 집이 잘난 집안이었으면 이래저래 간섭하는 것도 많을 테고 우리 아들 스트레스 받는 것도 많을 텐데 뭐 그러지 않을 테니까 그것만으로도 괜찮다 생각한 거지. 그래, 엄마가 항상 말하던 게 그거잖아. 잘난 집안이랑 사돈 맺으면 피곤하다고. 그냥 이러니 저러니 해도 만만한 집안이 최고라고 했잖아. 딱 상은이네 집이 그런 집이니까 허락한 거지? 나도 그거 알고 있어. 상은이도 알고 있으니까 우리 집에 잘하는 거잖아. 얼마나 편해. 장인 장모님이 뭐라고 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 집에서 신경 써야 할 것도 없고 말이야. 그래, 요즘은 처갓집도 잘 살아야 좋다곤 하지만 솔직히 그러면 얼마나 간섭을 많이 하겠어. 그러면 우리 아들이 스트레스 받지 뭐. 네 형 봐라. 처갓집이 잘 나가니까 매 명절마다 당일날 가야 되고 눈치 보고 큰 며느리는 내 눈치는 하나도 안 보잖니. 그렇게 결혼을 시키면 나랑 아들만 스트레스 받는 거지 좋은 게 하나도 없다니까. 결혼은 이렇게 만만한 집안이랑 해야 좋은 거야. 그래, 형수님네 집은 너무 잘났으니까 엄마가 또 한 소리 못 하잖아. 형수님도 엄마가 뭐라 해도 들을 사람도 아니고. 그런 면에서 내가 와이프감은 잘 골랐어. 그렇지 엄마? 상은이네 집이 잘난 집이었어 봐. 엄마가 뭐라고 하는 거 상은이가 듣기라도 했겠어? 그나마 상은이네 집이 부족한 게 있으니까 엄마가 하는 말도 잘 듣고 그러는 거지. 여보, 당신도 시댁 좋은 건 만났다는 것만 알아둬.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바로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처갓집이 조금 부족한 곳을 선택해야 좋다는 뜻으로 말했던 것이죠. 즉 우리 집을 무시하는 말이었어요. 시모는 정말 시도 때도 없이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도 자신은 작은 며느리네 집은 만만해서 좋다는 말을 서슴없이 했어요. 그럴 때마다 주변 사람들은 그런 말은 상처가 될 수 있다고 해도 시모는 작은 며느리는 괜찮다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셨죠. 그때는 친정집이 가난하다는 것도 사실이었기 때문에
마음은 아팠지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마음은 슬펐지만 진실이었기 때문에 반박할 수 없었죠. 시모는 큰며느리인 형님은 한 번도 무언가를 시키지 않으셨지만 저는 매번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부르셨어요. 제 앞에서는 제가 편하고 작은 아들이 편해서 그런 거라고 하셨지만 결국에는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만만하지 않고 저희는 만만했기 때문에 저희만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도 막달 때까지 시모는 시댁 점포에 오라며 부르셨어요. 막달 전까지는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었는데 막달 때는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서 더 이상 오지 못하겠다고 한 적도 있었어요. 어머님, 제가 이제 막달이라 움직이는 게 힘들어서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힘들어서 무거운 물건도 드는 것도 어렵고 언제 아이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이제 여기는 못 올 것 같아요. 병원에서도 아직 빈혈기가 있어서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하고 저도 그래야 할 것 같아서요. 막달이니 이제는 집에서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예, 애는 너만 낳았니? 나도 둘이나 낳았는데 너보다 훨씬 몸도 약하고 애들은 더 컸어. 그런데도 애 낳기 하루 전까지도 일했다니까. 네가 빈혈이 있는 건 다 움직이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그럴수록 운동도 하고 자주 움직여야 아이 건강하게 낳는 거지. 너 그러다가 자연분만 못하면 어쩌려고 그래? 애 건강하게 키우려면 어떻게든 자연분만 해야 하지 않겠어? 네가 그렇게 집에만 가만히 있으면 애가 건강하게 나온다니? 의사도 네가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모르니까 자꾸 쉬라고 하는 거지. 팔다리 멀쩡한데 무슨 쉰다고 그래? 그게 아니라 빈혈이 있어서 너무 움직이면 안 된다고 해서요. 자연분만 하는 건 제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몸도 무겁고 힘들어서 여기까지는 못 올 것 같아요. 차도 없고 매번 버스 타고 오잖아요. 버스 타고 오면서도 힘들고 정류장까지 가는 것도 힘들어서요. 어머니 막달이니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누가 보면 너 혼자 애 낳는 줄 알겠다. 엄마라면 다 애 낳고 그러는 거야. 무슨 이렇게 유난이야? 걸어 다녀야 애가 건강하게 나오는 거지. 그렇게 집에만 있으면 어떻게 건강하게 낳겠다는 거야? 넌 TV도 안 보니? TV에도 나왔잖아. 움직이고 활동해야 아이가 건강하게 나오는 거라고. 힘들다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살만 찌고 애가 건강하게 나오겠냐고. 막달이라 못 오겠다는 건 핑계고 네가 귀찮으니까 못 오겠다고 하는 거잖아. 됐고 내일부터 더 일찍 나와. 안 그래도 너 몸 생각해서 오후에 나오라고 하는 건데 너 안 되겠다. 아침부터 나와서 여기 봐. 알았지? 시모는 막달에 힘들다는 저에게 여지없이 점포를 보러 오라고 불렀죠. 사실 남편의 월급도 많은 편은 아니었고 아이를 낳으려면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출산 자금을 보태주겠다는 시모의 말에 저도 군말 없이 간 거였지만 막달까지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남편에게 말을 꺼내니 남편도 시모의 말에 동의를 한다면서 운동 삼아 갔다 오라고만 했을 뿐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죠. 결국 며칠 더 가게를 도우러 갔다가 전 양수가 터지면서 긴급 수술을 해야 했어요. 자연분만을 하지 못하고 수술에 아이를 낳았다고 하니 시모는 제가 게을러 움직이지 않으니 그렇게 된 거라고도 하셨습니다. 출산하고서 제가 일했던 것을 출산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시모는 아이를 낳고 나서 비용을 내주지 않았어요. 어머님, 저 가게에 나가서 일한 비용 어머님이 출산하고 병원비로 처리를 해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병원에서 아직까지 비용이 처리 안 됐다고 해서요. 혹시 아직 정리를 안 하신 건가요? 이제 퇴원해야 하는데 병원비 처리를 해야 퇴원할 수 있어서 어머님 지금 수납해 주시고 오시면 안 될까요? 너 무슨 말이니? 내가 언제 병원비 내준다고 했어? 그리고 우리 가게에 오는 건 네가 운동하려고 오는 거였잖아. 솔직히 가게에 네가 한 것도 별로 없고 그냥 시원하게 앉아있다가 간 것뿐이면서 무슨 일을 했다고 그래? 너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나 정말 서운하다. 나는 너 건강하라고 운동하면서 겸사겸사 오라고 한 거였는데 와서는 밥도 얻어먹고 내가 싸주는 반찬도 가져갔잖아. 그걸로 끝난 거 아니야? 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께서 가게 나오는 대신에 그 비용 나중에 병원비로 내주겠다고 하셨잖아요. 남는 게 있으면 산후조리 할 때 쓰게 주겠다고도 하셨고요. 제가 수술해서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나온 건 있겠지만 그래도 10달 동안 꾸준히 어머님 가게 나가서 일했는데 이 정도는 처리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니세요? 어머머, 이봐. 너 가족끼리 이러는 거 계산적으로 나오는 거니? 그렇게 따지면 너희가 가져간 반찬 재료값이나 내 수고비는 어쩔 건데 나도 한번 그렇게 하나하나 다 따져볼까? 아니, 안 그래도 자연분만해서 건강하게 아이 낳을 수 있는 걸 네가 제대로 몸 관리를 안 해가지고 수술한 거잖아. 그것만으로도 나 너무 서운한데 어떻게 지금 돈을 내달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야? 너 진짜 웃긴 애구나. 시모에게 그간 일한 비용으로 병원비를 내달라고 해도 시모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면서 시치미를 떼셨어요. 결국 친정에서 병원 비용을 모두 처리를 해 주셨죠. 그때 일이 있은 후로 사실 시모가 저희 집에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시모는 하루도 빠짐없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매일매일 집으로 와서 가만히 아이만 보고 있었고 점심부터 저녁까지 제가 차려주는 밥상을 먹고서는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한 달이 지날 무렵부터는 시모는 아이는 자기가 보고 있을 테니 점포 가서 일을 하고 오라고 하셨어요. 예, 너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옷 입고 얼른 가게 좀 나가봐. 유축 간 거 있지? 어차피 아이 이제 분유랑 섞여서 먹인다며. 그러면 여기 그렇게 앉아있을 시간이 어디 있니? 가서 일해야지. 가게 가서 물품 좀 정리하고 청소도 싹 해놓고. 아르바이트생 1명 뽑았는데 영 일을 시원치 않게 하네. 걔가 어제 정리해둔 거 있을 텐데 네가 다시 정리해놔. 네? 어머님, 저 아직 출산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아이 수유도 해야 하는데 어떻게 가게 일을 보러 가요? 저 못 가요, 어머님. 안 그래도 어머님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집에 이렇게 자주 안 오셔도 돼요. 어차피 친정엄마도 가끔 오시고 도우미도 오시는데 어머님까지 오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님 가게도 있으신데 거기 가서 가게 보셔야죠. 괜찮아. 손주 태어났는데 어떻게 일을 하니? 내가 애 보고 있을 테니까 너 없어도 괜찮으니 갔다 와. 아침에 나오면 너 챙겨서 갔다가 아들 퇴근하기 전에 가게 정리하고 오면 되겠네. 어차피 너 직접 수유도 안 할 거잖아.
그래서 분유 먹이고 있는 거 아니니? 그러면 엄마가 무슨 필요야? 저녁에 잠깐 보면 되는 거니까 가서 가게 좀 정리하고 그래라. 어머님,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 지금 산후조리 중인데 어딜 가서 일을 하라는 말씀이세요? 저 그렇게 못해요. 저녁에는 저 혼자 아이 보느라 팔목도 아프고 잠도 저 2시간 이상 푹 자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이 상태로 어떻게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그리고 그렇게 일하면 저 월급이라도 챙겨주실 거예요? 월급은 무슨? 내가 네 아이 봐준다고 하잖아. 그러면 쌤쌤 하는 거 아니니? 너 아이 보느라고 피곤하다며? 그러면 아이 안 보고 내가 봐줄 테니까 가서 가게 보라고. 가게에서 낮잠을 자든 뭐라든 하면 될 거 아니야. 얘는 내가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어떻게 그렇게 알아듣니? 가서 아이 없이 푹 쉬라고 배려를 해줘도 그렇게 말하냐? 시모는 어처구니 없게도 아이는 자신이 봐줄 테니 가게 가서 일을 하며 쉬라는 말을 하셨죠. 그렇게 가게 일이 힘들다고 하소연하던 시모는 저에게는 가게 일을 하며 쉴 수 있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으셨어요. 거기다가 가게에서 일하는 비용은 아이를 보는 비용과 퉁친다며 제가 원하지도 않는 가게 일을 보러 나가라고도 하셨습니다. 당당하게 말하는 시모의 태도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시댁은 점점 가게 장사가 잘 되지 않았어요. 하루에 한 명의 손님도 없을 때도 있었고, 이미 시간이 지나서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애초에 가게를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어쩐 일인지 시모는 가게를 정리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인가 시모는 저희를 부르더니만 이제는 가게를 운영하기 힘들다며 말을 하셨고, 전 그 말이 가게를 정리하겠다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아유, 이제는 나도 나이가 들고 좀 쉬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서 말이야. 가게 때문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은 많았는데 솔직히 나보다 너희가 앞으로 미래를 더 생각해야 하지 않겠니? 내가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가게 아예 정리를 하는 것보다 너희가 운영하는 건 어떨까 싶어서. 그래도 사업장 하나 가지고 있으면 평생 운영할 수 있고 좋지 않겠니? 네? 저희가 운영을 하라고요? 어머님, 근데 지금 가게 손님들도 많이 빠지고 이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어머님 가게 계속 운영하는 것도 힘드시고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전기세며 수도세며 세금은 세금대로 다 나가는데 매출은 안 나오고 있어서 안 그래도 어머님께 가게 정리하는 게 어떠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저희가 운영하라니요. 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지금 잠깐 비수기라서 그런 거고 앞으로 성수기 오면 사람들 몰려서 장사 엄청 잘 된다니까. 얘가 잘 될 때를 몰라서 그러네. 그리고 원래 사업이라는 게 잘 되는 날이 있으면 안 되는 날도 있는 거야. 지금은 잘 안 되는 날이라서 그런 거고 사실은 원래 사람들도 꽉꽉 차는 곳이라니까. 우리 아들은 그거 알 텐데. 맞아 여보. 우리 가게 예전에 손님들 얼마나 많았는데. 지금이야 주변에 가게들 꽤 생겨서 손님들이 많이 줄긴 했는데 앞으로 잘 될 거야. 나도 매일매일 회사 나가서 일하는 것도 힘든데 차라리 가게 받아서 운영하는 게 나을지도 몰라. 당신은 그냥 보이는 것만 생각해서 그렇지. 우리는 젊으니까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전처럼 손님들도 많이 올걸? 무슨 소리야.
지금 결혼한 지 우리 7년째인데 작년까지도 매년 마이너스라면서 어머님이랑 당신 엄청 고민 많았잖아. 근데 갑자기 무슨 점포를 우리한테 주신다고. 어머님, 아니에요. 남편 하고 있는 일도 있고 저도 아직 아이도 어리고 가게 받아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저희 그냥 안 받을게요. 어머님 처분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이, 왜 그래 당신? 내가 받고 싶다는데. 엄마, 내가 받을게. 내가 그 가게 받을 테니까 나한테 넘겨줘. 당신 진짜 생각 짧다. 그 가게 땅이며 권리금이며 하나도 들어가는 거 없이 다 우리 거 되는 건데 왜 그렇게 말해? 그냥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 다 쓰러져가는 시대액 점포를 어느 날부터인가 시모는 저희에게 받으라고 하셨고 전 그 점포를 받고 싶지 않아 했지만 남편은 땅이며 건물이며 모든 권리가 자신에게 오는 것이라며 무조건 받고 싶어 했어요. 전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선 취업을 하겠다고 했지만 남편은 자신이 일을 그만두기 전까지 사업장을 내가 받아야 한다면서 취업은 잠시 미뤄두라고 말을 했죠. 남편은 자신이 책임지고 가게를 운영할 테니 저에게 사업장만 받아달라고 했어요. 나중에 자신이 사업장을 가지고 가겠다고 하길래 제가 대신 사업장 명의를 받게 되었고 문제는 그 후에 발생했어요. 물건을 납품받은 이후에 납품 비용이 많이 밀려 있어서 그걸 다 제가 갚아야 했죠. 당신 그거 알았어? 가게에 달려있는 것들이 엄청 많던데? 어머님 물건은 받아놓고 왜 물건값은 지금까지 지불도 안 하고 계셨던 거야? 이번에 가게 가니까 독촉장까지 보내왔던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냥 무작정 가게 받겠다고 한 거냐고. 당신 알고 있었어? 이거 어머님한테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뭘 엄마한테 말해. 원래 가게 받으면 권리금이며 이것저것 들어갈 비용도 많은데 그 비용 안 들어가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지. 그거 뭐 얼마나 된다고. 금방 갚을 수 있을 거야. 거기 전화해서 조금만 시간 달라고 해. 이번에 가게 받아서 운영하기로 했으니까 금방 갚을 거라고 당신이 전화해서 부탁하면 들어주겠지. 아니 내가 왜 그 부탁을 해야 하냐고. 내가 전화해서 왜 사정을 해야 하는 건데. 어머님한테 얘기 좀 해줘 당신이. 거기다가 가게 이것저것 고장난 데도 엄청 많던데? 그동안 가게도 거의 문 닫아 놓아서 안에 썩은 음식들도 많고 저거 다 어떻게 처치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당신은 언제 가게 일 할 거야? 내가 지금 다 처리하고 있잖아. 당신이 가게 알아서 한다며. 아,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당신은 가족이면서 무슨 그렇게 계산적이야. 그냥 좀 보고 있어. 내가 지금 놀아? 나도 일 다니고 있잖아. 우선은 당장 그만둘 수 없으니까 당신이 좀 가게 일 봐주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어차피 초반에는 당신도 도와줘야 돼. 그거 모르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제 와서 왜 그래? 그래서 내가 가게 안 받겠다고 한 거잖아. 차라리 취업을 하겠다고. 아, 내가 왜 가게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당신이 다 처리하겠다고 큰소리 떵떵 쳐놓고서는 왜 내가 그걸 다 처리해야 하는 건데. 나 못하니까 당신이 처리를 하든 가게 처분을 하든 알아서 해. 가게 앞으로 된 빚도 내가 못 갚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아, 진짜? 왜 그래? 조금만 고생하면 그 가게 다 우리 재산 되는 건데 당신 진짜 이럴 거야?
아이도 어린데 어딜 가서 취업을 한다고 그래? 주변에 아이 엄마들 있으면 한번 물어봐. 애 맡기면서 일하는 게 어디 쉬운가? 이것도 다 당신 위해서 선택한 건데 당신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어떡해? 조금만 고생해줘. 내가 일 금방 정리하고 그만두면 가게 일 내가 볼 테니까. 알았지? 막상 가게 일을 정리하다 보니 생각보다 가게에 달린 빚들이 많았고 가게 내부에도 수리가 필요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남편은 큰소리 떵떵 치는 모습은 어디 가고 가게 일은 모두 저에게 맡겨놓기만 했습니다. 그런 남편은 자기가 일을 그만두기 전까지만 맡아서 해달라고 말을 했고 그 말을 믿고 당분간만 가게를 봐주자는 생각으로 전 그렇게 가게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한두 달만 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후로도 남편은 가게 일에 관심을 두지 않자 제가 결국 책임지고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가게를 떠안고 나서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어요. 고장난 곳도 셀프로 고쳐가면서 비용을 아꼈고 내부 인테리어도 셀프로 하면서 조금씩 바꿨습니다. 주변에 홍보도 하고 이벤트도 많이 열어두니 입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점점 상황이 좋아지자 그제야 시댁에서는 자기들이 점포를 줘서 잘 나가는 거라면서 공짜로 점포를 줬으니 이제부터 매달 돈을 달라고 했어요. 그것 봐라. 가게 가지고 가니까 잘 되지? 그거 다 내가 잘 운영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야. 잠깐 비수기라서 잘 안 됐던 거지. 원래는 그렇게 잘 되는 곳이라니까. 이렇게 된 거 안 되겠다. 이제는 값을 치러야지. 너희 이제 돈 어느 정도 벌지 않니? 이제부터 매달 우리한테 돈 줘야 되겠다. 안 그래도 너희한테 가게 주면서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솔직히 그거 처분해서 내 노후 자금으로 쓰려고 했던 거였거든. 이제는 너희가 내 노후를 책임져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러니? 어머님, 거기 가게 처분해서 받는 돈보다 빚이 더 많았어요. 어머님 1년 동안 물건 받으시고는 그거 결제도 안 하셨다면서요. 거기다가 거기 땅도 이미 담보대출 풀로 받아뒀던 거였고 어머님 무슨 그걸 처분해서 어머님 노후를 챙겨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너무 서운해요. 어머님 용돈 드릴 수 있지만 노후까지 책임져 드린다는 말은 보장 못할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다 가게 운영하면서 그 정도는 다 생기는 거지. 무슨 그것까지 따지고 있니? 너네한테 안 줬으면 내가 그 돈 벌었을 건데 당연히 너희가 가게 가져갔으니 그 돈은 나한테 줘야 하는 거 아니니? 너야말로 너무 서운하다. 너희 솔직히 내가 가게 안 줬으면 그 돈 만질 수야 있었겠어? 내가 가게 하라고 떠밀려서 주니까 지금 그 돈 벌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 엄마. 여보가 지금 좀 예민해서 그래. 그래도 우리 여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밀렸던 것들도 다 처리하고 돈도 잘 벌고 있잖아. 사업 안 해봐가지고 어떤 건지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엄마가 이해해. 안 그래도 돈 받은 걸로 용돈 드리려고 했어.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서운해하지 말고 여보도 너무 그렇게 예민하게 말하지 마. 빚더미만 있었던 점포를 얼떨결에 떠안아 고생하며 키워놨더니 시모는 자기 덕이라면서 돈을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동안 전 아이를 안고 업으면서 가게를 살리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었는데 그렇게 고생할 때는 아이 한번 봐주지 않더니 잘 되고 나니 자기 덕이라는 게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래도 가게를 주면서 상황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미혼하고나 시모의 덕이 있긴 있겠다 싶어 그 후로부터는 시모에게 용돈 명목으로
생활비를 보내드리곤 했죠. 점포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잘 됐어요. 저도 주변 시장 상황을 매일 확인하면서 유행하는 것이 있으면 누구보다 발빠르게 움직이고 저렴하게 물건을 팔기 위해서 밤낮 없이 움직였어요. 그러다 보니 다른 지역에서도 저희 가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았죠. 점점 더 점포가 잘 되면서 한 달 수입이 남편 월급보다 몇 배는 더 벌게 되었어요. 그런 상황까지 되자 어느 날부터 시댁에서는 다시 가게를 받아가겠다며 황당한 소리를 하곤 했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너희한테 그 가게 공짜로 넘겨준 게 너무 과했던 것 같아서 말이야. 안 그래도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 가게 다시 나한테 넘겨줘야 할 것 같다. 아니 내가 아니라 우리 큰아들한테 넘겨줘야 할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원래 재산은 큰아들부터 주는 거 아니겠니? 내가 큰아들네는 알아서 잘 사니까 그냥 넘어갔었는데 그건 도리에도 안 맞는 것 같고. 네? 어머님, 무슨 소리세요? 그 가게 이제 제 가게예요. 제가 운영한 지 벌써 2년이 다 돼가는데 무슨 어머님한테 다시 드리라는 거예요? 어머님이 남기신 빚 다 처리하느라고 지금껏 고생만 하고 이제야 돈 벌고 있는데 무슨 넘겨줘요. 그리고 어머님이 공짜로 주신 거 아니시잖아요. 다 쓰러져 가서 경매에 넘어가기 직전 가게를 제가 살려놓았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냐고요. 어머, 너 가족끼리 이런 거 욕심내는 거니? 얘가 돈맛 한번 보더니만 예의까지 밥 말아 먹었나? 웬일이야 정말? 네가 이러니까 더 안 되겠다. 그 가게 이제 다시 내놔. 그거 원래 내 가게였잖니. 너한테 공짜로 넘겨준 건데 내가 달라고 하면 다시 줘야 하는 거 아니야? 넌 비켜. 우리 큰아들이 적임자다. 다시 가지고 갈 테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당장 두고 나가라고. 아, 엄마, 왜 그래?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엄마 이러지 마. 나중에 다시 나랑 얘기하고 오늘은 그만해. 지금까지 와이프가 고생하면서 키운 곳인데 갑자기 그렇게 다시 내놓으라고 하면 어떡해? 엄마 그러지 말고 다음에 얘기해. 형이랑도 내가 잘 얘기할 테니까 엄마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마. 아니 얘가 왜 이래? 하다 이제 아들까지 홀렸니? 뭘 했길래 우리 아들이 이렇게 나와? 이 여우 같은 기집애가 아주 그냥 얘를 홀려놨네. 너 그 가게 네 거 아니잖아. 더군다나 가게 우리 아들 건데 가난한 집에서 시집 와서 그런가? 돈 욕심이 아주 그득그득이네. 뭐하니? 얼른 서류 안 가지고 오고. 시모는 당장 서류를 가지고 오라면서 저에게 소리를 쳤고 전 그런 시모의 태도를 보면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시모는 당장 서류 정리하고 나가라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죠. 제가 지금까지 노력했던 것은 아무런 인정도 해주지 않고 그저 다시 가져가려고 하니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참고 참았던 분노는 결국 폭발하게 되었고 그동안 꾹꾹 참아왔던 제 속마음이 결국 시모의 행패에 터지고 말았습니다. 가게 한편에 보관되어 있던 서류를 들고 전 시모 앞에 꺼내 놓았어요. 시모는 서류를 받아들고는 신난 얼굴로 보다가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저를 쳐다봤죠.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는 서류였는데 바로 가게 명의가 제 친정 부모님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너 지금 시댁 재산을 너네 집으로 빼돌린 거니? 아이고 참, 가난한 집에 겨우겨우 걷어줬더니만 재산까지 빼돌리다니?
내가 호랑이를 키웠어.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 경찰에 신고할 거야. 내가 너 고소할 거라고. 지금까지 우리 속이면서 재산까지 다 빼돌린 거야? 아들, 이거 너 아는 거야? 지금 얘가 네 재산 다 빼돌린 거 아니니? 재산을 빼돌리다뇨. 그 뒤에 있는 각서도 좀 읽어보셔야죠, 아주머니. 그 잘난 아드님, 지금껏 밖에서 뻘짓하고 있었던 건 아시나 모르겠네요. 회사도 뻔히 다닌다고 해놓고서는 가게 잘 되고 나서는 그만두고 밖에서 칠렐레 팔렐레 돈 쓰고 돌아다닌 건 아세요? 모르시겠지. 모르니까 그런 똥 같은 말을 뱉어내는 거겠지. 당신 아들 밖에 딴 여자 만나느라고 지금껏 모은 돈 다 썼어. 재산을 빼돌린 건 내가 아니라 당신 아들이라고. 뭐? 아주머니? 네가 드디어 돌았구나. 돈 맛을 보더니만 네가 드디어 돌았어. 어디서 큰 소리야? 우리 아들이 무슨 재산을 빼돌려? 가게 운영하면서 번 돈 네가 다 가지고 있었으면서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아들, 네가 한번 얘기해봐. 얘가 한 소리가 진짜야? 정말로 네가 재산 빼돌리고 밖에서 딴 여자 만나고 그랬어? 네가 한번 얘기해봐. 엄마, 그게 엄마 잘못했어.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 엄마 그러니까 이제 소리 그만 질러. 이러다가 와이프가 이혼하자고 하겠어. 엄마, 나 이혼하면 진짜 빈털털이야. 엄마 제발 그렇게 화내지 말고 진정해. 여보,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이제 그만 얘기하고 조금만 진정해서 다음에 얘기하자. 진정? 지금 내가 진정하게 생겼니? 네 엄마가 나한테 하는 꼴을 봐. 내가 진정하게 생겼냐고. 거지 같은 가게 내가 다 살려놨더니만 돈 달라고 발광하고 거기다가 이제 와서 다시 가게 내놓으라고? 지금 내가 미치지 않게 생겼어? 모자가 쓰레기 짓은 다 하고 다니네. 야, 내가 너랑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혼하자. 네 엄마 데리고 사라져. 사실은 남편은 밖에서 외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미 가게를 인수하고 난 후부터 남편은 신이 나서 회사를 그만두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핑계로 월급을 못 받는다고 하고선 그 돈을 외도를 하느라 다 써버린 것이었어요. 심지어 시댁에 생활비를 줘야 한다며 저에게 받아간 돈도 썼던 거죠.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고 나서 저는 이혼을 하려고 했지만 남편은 이혼만은 절대 안 된다며 모든 재산을 저에게 넘겨주겠다는 각서를 쓰게 되었어요. 모든 재산 명의를 바꾸고서는 공증까지 받았고 그렇게 점포는 친정 명의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각서에는 만일 시댁에서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 때에는 모든 재산을 저에게 주고 아이 양육권도 주고선 이혼을 할 것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법적 절차를 모두 걸치고 친정 명의로 모든 재산을 양도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은 없었어요. 그 서류를 확인하자마자 시모는 남편의 머리를 뒤흔들며 통곡을 했습니다. 시모는 그 뒤로도 저에게 으름장을 놓으며 가게를 넘겨줄 것을 요구했어요. 그 압박은 친정 부모님에게도 전달이 되면서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친정 부모님은 저에게 이혼을 하라며 권유를 하셨고 저는 용기를 내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미 남편이 외도를 한 증거들이 모두 있었고 시모가 막말을 했던 것도 다 증거로 있었기 때문에 이혼 과정은 수월했습니다. 당연히 유책 배우자인 남편과 시모는 저에게 위자료를 지불해야 했어요. 그 뒤 남편은 저에게
도와달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 아니, 주영 엄마, 나 부탁이 있는데 하나만 들어주면 안 될까? 그 생활비 좀 보내주면 안 돼? 안 그래도 다시 취업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네. 지방으로 가야 할 것 같아. 근데 집도 구해야 하고 지금 당장 생활비가 없어서 당신이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내가 취업을 해야 주영이 양육비도 보내주고 그러지. 왜 그걸 나한테 말해? 당신 잘난 어머니한테 부탁하면 되잖아. 그걸 왜 나한테 말하냐고. 나한테 부탁하지 말고 당신 집에 가서 부탁해. 그렇게 가난한 집 딸이라면서 평생을 무시해놓고서는 왜 이제 와서 생활비 달라고 나한테 부탁해? 어처구니가 없어서. 안 그래도 당신한테 연락하려고 했는데 당신 엄마 아직까지도 나한테 돈 달라 막말하거든?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그만하라고 좀 해줄래? 그건 내가 미안해. 엄마는 내가 알아서 정리를 할게. 아직 받아들이기 힘드신가 봐.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내가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둘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우리 이번에 집도 다 정리해서 이사가. 형이랑 형수님도 연락도 안 되고 같이 지방으로 내려가서 살아야 할 것 같아. 당신한테는 정말 미안해. 저와 이혼을 하고선 남편은 시댁으로 들어가 생활을 했지만 취업이 잘 되지 않았어요. 남편의 형과 형수는 자신들에게 시댁 식구들이 들러붙을까 싶어 그날 이후로 연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시댁집을 처분해 시골로 이사를 갔고 시모는 여전히 저에게 가게를 내놓으라는 연락을 한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놔두지 않고 녹취록 증거로 신고를 해야 할지 아니면 남편의 말처럼 조금 시간을 줘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저와 저희 집안을 무시했던 시댁 식구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한편으론 사람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구나 생각이 드네요. 지금은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가게 운영을 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열심히 일한 보람을 금전적인 보상으로 받고 있어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랄게요.